첫 주제는 열차의 자유. 그렇습니다. 철만은 달리고 싶다가 아니고 예. 사실 어제 이 열차가 나왔을 때 저희가 이걸 다룰까 말까 했는데 자칫 이 그림을 그린 고등학생에게 문제가 갈 수 있어서 어떤 이목이 집중될 수 있어서 안 다뤘었거든요. 또 문체부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원래 한 고등학생이 그린 웹툰, 카툰인데요. 윤석열차를 두고 파장이 큽니다. 먼저 오늘 국회에서 공방이 있었는데 국회 공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고등학생의 현실 풍자 그림 한 장에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면 엄중 조치. 이것이 문체부 공식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처음에 저희들한테 제시한 약속 달리 그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색채를 빼겠다. 그리고 됐습니다. 영유예선 해제를 안 하겠다 해놓고 장관이 됐어요. 그 조항을 삭제를 됐어요. 하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정치적인 것을 배제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를 했다 이겁니까? 예술인들을 배제시키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일으켰던 몸통이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이거하고 그거하고 비교할 성격이 아닙니다. 장관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다른 모처에서 전화 받으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독자적인 판단이시고. 네. 예, 그러면 그림부터 저희가 어떤 그림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의 카툰 부분 금상을 받은 그림인데요. 우측 하단에 윤석열차라고 돼 있고요. 기차의 기관차 앞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보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면 바로 기관차에 타는 분은 김건희 여사로 추정이 되고요.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이라고 하는 건데 뒤에는 검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각 열차에 객차에 타서 칼을 높이 쳐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열차 앞에는 궤도 앞에는 뭐 소년, 소녀 그리고 뭐 아저씨 같은 분이 두 팔을 높이 들고 달려가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서 뭐 도망간다고 할까요? 쫓겨난다고 할까요? 그런 이미지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만화영상진흥원. 만화영상진흥원은 그냥 민간기구지만 문체부가 후원을 하긴 합니다. 여기에서 카툰 부분 금상을 받았는데 문체부가 경고를 보냈습니다. 경고를 잠깐 보면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했다. 만화 창작 욕구를 고치라는 행사 취지에 어긋나 유감이다며 엄중 경고한다라고 밝혔고요. 그 뒤에는 공모전에 정부 예산 102억 원이 지원된다. 엄정하게 조사하고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이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후원금을 끊겠구나라는 생각도 가능한 이런 멘트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창작의 자유를 해쳤다라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부터. 예, 뭐 이런 걸 꼭 저희들한테 먼저 질문하는 게 좀 그런데요. 여당이어서 그런 거죠. 그래 질문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그림에 대해서 그 여당 쪽에서 그리고 문체부에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 자체는 저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자체에 대한 정치적 해석 여부는 그걸 보는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그건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뭐 논란이 됐던 표절 여부. 예. 그러니까 뭐 그 학생이 그 영국에서 나왔던 이 풍자 만화를 보고 알고 했는지 아니면 뭐 정말 모르고 공교롭게 비슷한 그런 프레임과 비슷한 구도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이제 어떤 것을 먼저 보고 그걸 연상해서 비슷하게 옮겼을 거라는 표절의 의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냥 지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거기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이 그런 걸 그릴 수 있고 또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풍자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삼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카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치적 풍자를 성격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심사위원분들이 금상으로 이렇게 떡하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심사위원 내부에서 예. 조금 더 중립적이고 조금 더 균형적인 논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 않지 않았을까. 또 표절 여부도 심사할 수 있었던 거니까. 저는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이 그림이 금상을 받게 된 그 경위가 그 심사위원분들의 정치적인 중립성, 또 심사위원분들의
뭐라 그럴까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정치적 색채가 없는 작품을 선정하는 어떤 공모전이다라는 게 지금 문체부의 설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그림을 그려서 근데 공모를 했다라는 거는 공모할 때 그런 내용들을 또 미리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절차들이 잘 밟혔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선 저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기준이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진짜 기준이 있고 문체부가 협의가 됐으면 처음부터 공모할 때 그런 기준을 제시했을 텐데 그러면은 이런 작품을 출품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문체부의 지금 해명도 그 명확히 한번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솔직히 뭐 표절 여부를 떠나서 이 글이 그러니까 이 만화에 대해서 솔직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표절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충분히 좀 약간의 어떤 그런 모티브를 얻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뭐 저는 이런 작품들이 예. 공감이 크게 된다면 선정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문체부가 이거를 이렇게 나서서 엄중 경고한다. 굉장히 무게감을 실었잖아요. 엄중 경고한다는. 엄중 경고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 자체가 저는 과거에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 예. 경솔한 반응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근식 교수님의 의견에 반대입니다. 반대할 자유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일단 두 이거 분이 저는 평소에 좀 친하지만 이건 의견은 반대다. 네. 예. 일단 이게 표절인지 여부는 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기차의 인물을 빗대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 수법은 꽤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게 약간 표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모티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뭐 오마주 이런 형태로 오마주.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심사위원이 꼭 뭐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걸 저는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심사하는 것도 그 사람들 자유죠. 예술의 예. 영역이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 한두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여기 만화영상진흥원이라는 데는 좀 장난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체부 설명이 맞다면은 만화영상진흥원이라는 데는 약간의 사기를 친 겁니다. 문체부한테는 정치적인 색채 없는 작품 이런 거 위주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원은 받아놓고 만약에 그 공고를 할 때 우리 그 모집 공고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안 했다면 중간에서 약간 장난을 친 거죠. 이건 문체부 입장에서 문제 제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정무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그런 겁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문체부가 일을 키울 만한 일인가? 이게 우리가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 그 미국의 연예인이 본인이 알리고 싶지 않은 얘기가 뭐 퍼졌다라는 거 가지고 소송을 하다가 오히려 전 국민이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거의 같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괜히 문제 제기하려다가 이 그림만 전 국민이 다 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문체부가 이렇게까지밖에 못했나 뭐 좀 아쉬움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일단 표절이라는 것부터 좀 하나 짚어보죠. 토마스 앤 프렌즈, 뭐 이게 영미권에 있는 아이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얼굴을 크게 그려서 기차를 의인화한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애니메이션이죠. 애들은 다 저도 보죠, 어렸을 뭐. 때 네. 애들 저희 그래서 뭐 이제 표절이고 많이 자시고 할 것이 썼었습니다. 없이 그냥 다 저렇게 해서 쓰는 것이라서 저게 어떤 얼굴을 넣는지를 가지고 포인트를 잡는 거라서 영국 거를 베꼈다라고 이야기한 국민의힘 의원님은 기본적으로 이런 영미권의 문화에 대한 소양이 없으신 걸 제가 뭐라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없는 건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풍자 만화와 달리 예. 기관사가 특정돼 있다는 게 이 만화의 특징입니다. 보면 기관사가. 이제 그 당시에 국회의원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고 나서 표절이라고 유상범 의원이 들고 나왔었군요. 영국의 카툰을 들고 나서 표절이라고 애절하게 이제 고등학생을 어떻게든 흠집 내려고 하던 장면에서 보면 거긴 트럼프가 뒤 위에 앉아서 석탄을 앞으로 석탄을 던지는 떠는 거죠. 장면이 나와요. 옛날 증기기차는 석탄으로 가는데 속도를 빠르게 가려면 누가 더 석탄 빨리 퍼넣느냐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채질하는 의미였는데 이제 이 만화에서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가고 서는 것을 조정하는 기관사에 앉아 있다. 이런 포인트를 줘서 잔잔한 재미를 준 점을 저는 좀 높이 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중립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중립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대통령이 우파라고 지금 인정하시는 모양새가 취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칼툰의 원래 기본적인 의미는 권력을 가진 정치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웃기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만평이라고 하는 신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그 칼툰 아닙니까, 영어로 하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니야. 우리 대통령은 우파시기 때문에 좌파가 우리 우파를 공격하려고 좌파 심사위원들이 모아서 이런 작품을 1등으로 만들어준 거야. 라는 레토릭 자체가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100여억 원 예산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암 랭스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팔길이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이 문화와 관련된 지원을 할 때 정부는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돈을 주고 간섭하지 않는 형태로 하면 이거 사실 그저께 그냥 피식하고 SNS 웃고 넘어갈 문제를 결국 JTBC 썰전 라이브까지 끌고 올라온 이거 뭐 문체부의 공이라고 봐야겠죠. 예. 저는 이제 그 심사위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는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만화 쪽이나 이쪽 카툰 쪽이나 이쪽에 좀 전문가분들이시겠죠. 근데 아마 분명히 성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성향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했던 그 만화영상진흥원인가요? 여기에 이제 원장으로 되신 분이 민주당 출신 인사로 지금 밝혀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 공식 기관은 아니지만 정부의 입김하에 있는 산하기관이라고 한다면 예. 그 만화영상진흥원 원장님의 성향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이 창작 만화제의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심사위원회 대부분의 구성들이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썰전 라이브에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JTBC 기자분들이 좀 취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상 말고 다른 또 수상작이 어떤 수상작이 있는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 공정하게 심사를 했던 것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보지만 만약에 제가 이 그림을 만화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표현의 자유를 떠나서 일단 금상을 주기는 굉장히 좀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심사위원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나 무슨 민주당을 막 비난하는 풍자하는 이런 것들 노골적으로 그림 올라오면 금상을 주겠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은 좀 그건 좀 듭니다. 바로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예. 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데서 고발을 할 것이고요. 경찰이 고발까지 할 이유가 있겠어요? 아유 왜요? 지난번에 방통위 같은 경우도 지금 채널에 이제 TV조선이었죠. 점수 매긴 거 이거 지금 감사원에서 선 2번 긋고 점수 다시 썼다고 점수를 바꾼 것이 점수를 조작했다고 해서 지금 고발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일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감사원이 또 이 만화진흥원 같은 경우에 또 감사를 지금 시민단체도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충분히 국회도 감사 들어갔고 가능하죠. 지금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 허가도 예.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이제 사법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도 그 실체가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체부의 대응이 이 사건을 키운 측면이 아쉬운 면이 있는데 애초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어떤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는 사회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면 이 만화 공모전에 심사위원들이 굳이 이 그림을 금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저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체를 보고 문제 삼건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논란을 일단 촉발시킬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모르겠어요. 만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심사를 할 때, 야, 이거 정말 대작이다. 정말 훌륭하다. 카툰으로서의 정말 창작성과 이 풍자성이 대단하다라고 해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수상작은 어떤 것이고, 또 뭐 만화 하신 분이라고 뭐 정치적 성향이 없겠습니까? 뭐 정치 성향이 있는 건 당연히 한 가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심사위원분들의 구성 같은 건 좀 궁금하다는 말씀 드리는 네, 거예요. 저는 또 여기서 김근식 교수님의 주장에 반대하는 예. 저희는 지켜보겠습니다. 예, 둘이서 아니 토론하시고. 이거를 아니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거를 그리는 것도 그분들 자유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뭐 우리의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이게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만약 이게 공모 관련한 그 절차를 좀 위반했는지 이런 거는 좀 따져볼 필요 있겠지만 아니 이걸 선정했으면 선정한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뭐 창작자의 자유고 심사위원들의 자유죠. 그리고 이런 게 오히려 저희가 잘만 활용하면은요 득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 나왔을 때 또 우리 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아이 뭐 청소년들이 보기에도 제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다. 저 더 잘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다음번에는 더 좋은 그림 그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 웃으면서 넘어가면 될 일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또 왜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저는 다 맞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라는 아니 거죠. 이 아니 심사위원회 근데 대통령은 그렇게 하시겠다 공언도 했어요. 심사위원회에서 그렇죠. 네. 이 그림을 꼭 금상으로 뽑는 게 적절했느냐 나 아니, 진짜 근데 그거는- 내가 좀 나이가 든 꼰대인가요? 그건 이제 우리가 심사위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문체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창작의 자유나 예술의 자유를 오히려 옹호해주고 보호해줘야 될 문체부가 이게 정치적 색깔이 있으니까라고 단정 짓고
그 과정에 대해서 야 이거 우리가 돈 주는 기관인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식에 어떻게 보면 지금 참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예. 생각을 가지고 이런 그게 이제 엄중 헛발질을- 경고를 하는 바람에 지금 그 이렇게 헛발질을 한 건데 예. 그 전에 그러면 이 심사위원분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또 정치적 성향 때문에 한 건 아닌가라는 또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게 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심사위원들의 의도를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것이 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들의 기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사위원들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검찰이 살펴보겠다. 지난번에 이 서해 피살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때 국정원과 국방부가 무슨 의도를 갖고 했는지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과정을 진행해온 것을 다시 지금에 와서 이 감사원과 검찰이라는 기관에서 우리가 봐서 너희들이 정당한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기조이기 때문에 전 지금 농담이 아니라 이번 건도 심사위원들 아니, 수사를 다른 받게 될 거라고 그 봐요. 법을 어겼다는 것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이게 확대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저는 성숙한 시민사회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시민사회 의식이면 5천만 명 중에 10만 명도 오는 만화 지능위원회가 뭘 했던 그 사람이 그냥 고쳤는지 넘어가면 안 고쳤는지 됩니다. 아는 건 법적 문제로 뭐 싸운다 하더라도 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정치적 성향으로 들어온 건 맞잖아요. 그분들이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그런 주관적 의식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법을 어겼으면 이제 들여다보는 건데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사위원분들이 이걸 뭐 법을 어긴 게 아니지. 다 절차에 따라 한 건데 제가 만약에 내가 꼰대 같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심사위원장이면 이렇게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그것도 한복판에 있는 지금 논란이 되는 어떤 김건희라고 하는 이 사람을 기관사에 올려놓고 있는 이 그림을 아무리 카툰이라고 해도 금상에 주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한 번도 전 논의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성숙한 그래서 분이지.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예술가가 아닌 겁니다. 아 근데 이것도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일단은 지금 김근식 반대편에서 교수님 그러면- 말씀이 있지만 김근식 교수님 말씀은 사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당시 후보의 말씀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완전히 이게 초내 그 부분을 제가 지난해 10월에 윤석열 당시 후보죠. 후보가 한 풍자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풍자 코미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아주 그게 좋다고 보고 그렇다면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예, SNL의 권리다. 정치 풍자에 대해서 뭐 당연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회 풍자라는 게 정치 풍자, 권력에 대한 풍자이기가 십상이고 권력은 집권 여당이나 뭐 대통령실 권력의 정점에 대한 풍자가 주로 많지요. 예. 지금 이제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이 뒤에는 지금 이제 문체부의 대응을 보니까 대통령님 한 문장을 숨겨놓으신 거죠. 예. 하지만 저희도 작가의 성향을 파악해볼 권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작가의 성향을 파악해볼 자유. 예, 뭐 권리와 자유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문제도 사실은 아니 도대체 전 이름도 잘 모르는 한국 만화영상진흥원 여기서 이런 상을 줬는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사실 키득키득대고 넘어가고 이제 끝이었거든요. 이거 지금 전 국민이 알게 해야 될 성질의 문제인지 이게 뭐 이 심사를 예를 들어서 문체부가 주관해서 대통령상을 주고 JTBC가 뭐해서 여기서 전시회를 했다 그러면 심사위원부터 엄밀하게 따져볼 문제겠지만 이런 진흥원에서 하는 행사까지 심사위원들을 다 살펴보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근데 전 이게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도 깎겠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는 그냥 말만 그런 거지 나를 불편하게 할 자유는 너희들에게 없다. 근데 라는 말은 이야기를 맞는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권리입니다. 도와주진 않겠지만 알아서 하세요. 이런 느낌도 돼요. 저는 이제 카툰 그러니까 작가가 이런 것들을 개인의 창작의 범위에 있는 것들을 그려서 개인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공모전이잖아요. 예. 공모전에 뭐 수많은 이 카툰이 올라왔겠죠. 다 이제 풍자하는 것이니까 뭐 권력에 대한 풍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도의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정치적으로 과장되게 김건희 여사가 올라와 있고 검사가 칼을 들고 있고 국민들이 무서워 도망가고 제가 볼 때는 과도하고 과장한 풍자예요. 과장된 풍자예요. 그러면 이것이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통 그 언론사에서 보는 그 카툰 있잖아요. 그 한컷 만평. 예. 네. 그것의 수준도 만평. 넘어선 거죠. 그렇다면 1등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되느냐. 저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분들이 만화 전문가라 심사를 하더라도 오케이, 창작의 자유 충분히 좋고 고등학생, 여고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이해가 있고 재밌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언론사의 한 컷짜리 만평으로는 적절치 않죠. 무슨 특별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하거나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풍자를 한다면 권력에 대한 풍자예요. 그러나 윤석열이 앞에 얼굴이 있고 김건희가 빵빵 기관사들을 하고 뒤에 검사가 칼 들고 있고 국민들이 막 도망가고 이건 제가 볼 때 정치로 굉장히 과도한 거라는 과도하다. 거죠. 그것을 뽑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하다 이거예요. 또 반대하시려고. 아유, 또 반대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일단 그만 반대해. 천하람 의원이 예. 바로 반대하니까 최이배 의원님이 할 그래, 말씀이 할 없죠. 할 예. 수- 아니에요. 근데 그냥 구경할 거예요. 예. 두 분이 하시는 게 재밌네요 오늘. 아니 근데 더 미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김규식 교수님이 봤을 때 이거 뭐 작품 좀 별론데? 하실 수 있어요. 본인의 자유예요. 근데 이거를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뭐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객관화된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아무리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해도 나름의 규정이 있어요. 근데 예술 작품은 이걸 어떤 객관적인 틀에 넣어서 심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에 대해서 저희 정부 기관이나 권력이 개입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본이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작품을 뽑은 게 잘 됐다 안 잘 됐다 심사위원들이 어떤 의도를 가졌다라고 심사하기 시작하면 그거 자체가 저희가 문화로 옥죄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잘 따져봐야 되고 저는 한 가지 더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은 문화부에서 여기다가 이걸 줄 때 정치적인 건 빼라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이쪽에서 문화부에다가 문체부에다가 빼겠다라고 했는지 앞으로는 정치적인 걸 넣겠다 빼겠다라고 하는 거에 이런 조항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죠. 생각해요. 예.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은 정치적이고 어떤 부분은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담론을 그린 그림을 그렸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정치적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거 선을 어떻게 그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정치적인 걸 싹 다 빼고 어떻게 풍자 만화를 그립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할 말이 기준이라는 있는데 게, 조건에 예. 그런 얘기가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일단은 저는 저 혼자 지금 막 코너에 몰리는데 금상감은 아니에요. 어떻게 금상감이 됩니까? 풍자가 무슨 통쾌한 것도 아니고 뻔히 아는 특정 성향의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듯한 일관된 프레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 있고 김건희가 몰고 가고 검사가 칼 들고 있고 국민이 도망간다는 그림을 이야기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계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어떻게 금상감이라고 심사를 하냐고요. 나는 그래서 근데- 성숙된 그 만화 업계의 그 성숙된 시민의식에 따르면 이 그림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는 있지만 금상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다분히 의아하다. 저는 이건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문체부가 이거 뭐 예산 깎겠다, 정치적 색채 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인데 저는 이것을 뽑아준 심사위원회의 결과도 저는 납득은 안 돼요. 납득은 정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모 조건을 봤는데 예. 주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고 있는데 뭐 정치적 색채를 빼라 이런 건 없었고 상식적으로 봐도 정치적인 근데- 걸 넣으면 안 됩니다. 무슨 공모전에서 그러면 해당 기관이 상당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카툰 자체가 아까 전에 우리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내용과 사회적 내용을 풍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내용에 정치적인 내용이 당연히 들어간 건데 그런 것을 공모하는 대회를 하면서 정치적인 걸 빼라라고 하면 작품을 내지 말란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체부의 이런 설명들이 저는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예. 과연 이게 그런 얘기가 진짜 오고 갖고 그런 기준이 있는 것 자체도 의아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2등 카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높은 담이 있고 담 위에 서울대가 있습니다. 서울대 예. 모양이 있고 아래에서 이제 4명의 주자가 달려 올라가는데 한쪽에 아주 키 큰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올려주는 어깨를 거죠? 짚고 바로 담장에 손을 잡는 친구가 있고 옆에는 아버지가 키가 작으니까 그 줄에 매달려서 아등바등 올라가지 못하는 즉 이제 키에 따라서 이 학벌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비판한 것인데 지금의 뭐 문체부 논리대로 하면 존재하지 않는 빈부격차에 의한 서울대 입학을 선동하는 그런 계급투쟁의 그림이다라는 이유로 그것도 처벌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될 수 아이고 있기 이등자가 때문에 아주 잘 그린 거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게 그게 풍자죠. 해석도 나와요. 그 어. 이등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올려주는 서 있는 사람이 또 조국 교수를
이게 어떻게 보면 빗대어 모티브 딴 거 한 거 섰다. 아니냐라는 예. 해석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 뭐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 우리 김규식 교수님이 오늘 그 부분에서 좀 약간 몰리고 있지만 저는 그 심사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평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문화예술계에도 예.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겠죠. 문화예술계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인 분들이 또 굉장히 아이, 많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의아해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제 문학, 저도 문학은 문과니까. 근데 순수 문학, 참여 문학 이렇게 또 해서 참여 문학은 사회 풍자나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내곤 했죠. 근데 조건에 이런 게 있네요. 그 만화영상진흥원의 조건에 공모 조건에 모든 작품은 순수 창작 작품이어야 하며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함. 근데 순수 창작 작품이면 되는데 이거 혹시 순수 문학이랑 아이, 그건 아니죠. 헷갈리시는 에이, 거지? 설마요. 품절하지는 아니죠? 아니겠죠? 예, 알겠습니다. 순수 죄송합니다. 창작 참여 문학. 아,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따로 입장을 안 내겠다고 했는데 어제 브리핑에서 대신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대응했다면 그것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 해서 관련 부처의 대응이 대통령실과 같은 입장이다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글입니다. 이 부분은 적절한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최대한 말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굳이 여기서 코멘트를 달았다가는 일을 더 키운다는 생각을 하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뭐 토를 안 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체부가 창작에 이렇게 개입하는 게 맞느냐, 후원금을 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들어간 거를 좀 논의를 해봤고요. 이제는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정치 참여적 성격의 이걸 작품을 그린 게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학생이라면 정치적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보지만 투표권이 없는 학생이 정치화된 내용을 내는 것 자체가 좋겠나?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아이를 둘을 키우는데요. 예. 예. 첫째는 투표권이 있고요. 둘째는 아직 고등학생이라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럼 예. 밥상머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들에게는 너 말하지 마. 어, 네 나이도 안 됐는데 나이에. 무슨 투표권도 없는- 없는데 무슨 말을 해? 왜 라고 그림을 합니까? 그려 어디서? 어, 예. 아니면 너 듣지도 마, 너 저리 가. 저희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닐 때 1학년 때 노조가 어떻게 파업을 하는지를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얘기를 비유해서 가르치는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예.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노조, 정치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익혀야 되는 덕목인 것인데 더러운 거라도 성인들만 할 수 있는 19금인 것처럼 물론 국민의힘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청년 유권자들을 아유, 떼어내고 자꾸 국민의힘이라고. 아유, 무슨 일반화하지 말씀이에요. 마세요, 좀. 저희 요새 청년 동의가 안 유권자들이 됩니다. 좋아요. 예. 저는 이제 김정욱 비대위원이 아마 큰 실수한 것 같아요. 저런 분이 아니신데. 예. JTBC 출신이잖아요. 저희 패널도 많이 하셨죠. 예. 예. 아마 이게- 비대위원 아니, 뭐 현직을 그것도- 맡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쉴드 치다 보니까 실수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쉴드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금상감은 아니라는 저의 예. 간곡한 말을 드리는 예. 거예요. 일단 심사위원이 상식적인 아닌 수준에서 입장에서 그런데. 아니 뭐 주관적인 평가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니 저도 그런 거 봐요. 가끔 가다가 정말 너무 어린 학생들 막 초등학교 저학년도 안 된 친구들이 정치적인 집회에 나와서 이렇게 막 구호 외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조금 저도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커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접어들어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오히려 그런 거 칭찬을 해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아, 젊은 우리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 가져주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나아가서 우리 썰전 라이브도 좀 많이 봐주고. 아니, 예. 과거에 지난번에 우리 문자 소개할 때 보면은 고등학생이 이제 많이 문자 본다고. 네, 저희가- 학생들이 막 예, 그래서 우리 막 농담 삼아 재수하면 어떡하나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아, 재수하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아무튼 어찌 됐든 그래서 이거는 장려해 줄 일이고 오히려 이런 친구들 저희가 어떻게 저희 당을 지지하게끔 만들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전 부적절한 발언이 그냥 이분은 그냥 꼰대 증명을 뭐 스스로 하신 거예요 이번에. 웹툰 협회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나이 어린 학생이 문제라고 만약에 문체부에서 지적을 한다면 3.1 만세운동 당시에 유관순 열사의 나이는 만 16세였다. 예. 4.19 혁명 때도 수송초등학교에서도 시위에 참여하고 그랬어요. 예, 맞아요. 그렇죠. 조숙했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생 폄하 발언도 그것도 취소하겠습니다. 약간 위험했어. 네. 그러니까 예. 사실은 자신 스스로의 자기결정 능력을 가지고 정치 사안이나 사회 현상에 판단할 수 있으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종혁 비대위원이 아마 현직 비대위원이다 보니까 뭐 좀 괴로운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이 나이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면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날 것 같은데 만화로 정치 생태를 풍자하는 것은 경고의 대상이 되고 서슬퍼렇던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모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일화는 무용담이 되어서는 같은 자태라고 하기 어렵다. 뒷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한 거죠. 과거에 모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는 걸 얘기했는데 그거는 영웅담으로 보면서 불과 몇 살 어린 고등학생이 정치 풍자 만화를 그린 게 왜 문제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전에 SNL에 그런 사회풍자가 권리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본인이 대학 시절에 이렇게 모의 재판을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뭐 그때 이제 또 외가로 뭐 피신을 뭐 3개월인가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무용담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뱉은 말마저도 지금 부인하는 상황을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만들거나 또는 내각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뭐랄까요? 지금 조바심이나 예. 위기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 발로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정부 여당이 아무튼 잘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안타깝고 뭐 이 일단, 부분은 대통령이 뭐 한 말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앞서 이제 천하람 의원이 그 대통령 이런 거 좋은 지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참고하겠다. 네. 근데 요즘 뭐 보도도 나는데 대통령이 요즘 분위기가 많이 화가 나 있으시다고. 천하람 의원은 잘 모를 거예요. 예,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예. 죄송합니다. 알면 이렇게 저는- 못하지. 그래. 저는 뭐 저 때문에 화가 나셨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은 이렇게 가까우실 분이 아닌데 제가 잘못 죄송합니다. 예, 가깝지 않다고 단정 칠 필요는 없죠. 알겠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말 좀 해주세요. 저희가 라이브인데. 어떻게 합니까? 김식 교수님은 보면 가끔 소통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NCND.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원에 저희가 항상 논란이 됐다고 다뤘던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국무회에서 보낸 건데요. 저 문자입니다. 아침에 보내는 건데 제가 확대해서 보면 또 확대가 잘 되지요.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라는 얘기로 지금 나갑니다. 근데 감사원이 독립기관이라고 했는데 정책기획수석이면 국정기획수석이면 사실은 지금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수석 중에 가장 높은 자리 아닙니까? 바로 해고해야죠. 이 정책기획수석하고 그다음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말씀을 이미 하셨죠.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어저께 말씀을 하셨고 예. 그 진의를 모든 국민들이 믿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보도자료 내보내는 것까지 전부 다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그것도 수석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의심하게 됩니다. 그럼 뭐 이런 보도자료 나간 사안도 상의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서면 조사는 당연히 상의를 했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저는 지금 보겠습니다. 이건 뭐 대통령이 개입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 두 사람을 즉각 해임함으로써 대통령실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입증하셔야 되는 책임이 대통령께 생겼습니다. 일단 보안 필름 공동 구매가 좀 시급한 게 시급하다. 아닌가. 아니, 뭐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휴대폰을 찍히고 그러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일단 예. 농담 섞어 얘기했지만 저도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왜 대통령실 수석이랑 문자를 해요? 뭐 물론 보니까 다행히 뭐 별로 문자를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 처음 보냈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 부적절하다고 그렇지 생각하고요. 않고요. 이런 네. 경우는 이제 보내는 족족 삭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기법 중 하나죠. 네, 어찌 됐든 간에 저는 뭐 되게 이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감사원 같은 경우는 정말로 독립성이 담보가 되는 기관이어야 됩니다. 실제 담보가 돼야 되고 게다가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한 것이고 지금 사무총장이 계속 이런 오해들을 사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어떤 바로잡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뭐 대통령실 바라보는 감사원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오해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 이게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지금
모든 걸 다 공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문자도 다 보여드리고 국민께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러고 이렇게 있습니다. 문자도 보내.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게시판에 쓰라 그래요, 그냥 서로. 그러니까 예. 이제 감사원도 민망하니까 그건 또. 감사원마저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보여주는 거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지금 말씀은 이제 혹시 독립기관으로 오해할까봐 아. 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를 이렇게 보여주는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제가 보기엔 완전 국기문란 행위이고요. 이건 해임 뭐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사자 두 분의 해임뿐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나와서 진짜 이건 국민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감사원이 하는 일들이 다 부정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일을 벌리고 있습니까, 감사원이. 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습니다. 저는 예.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다 중단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일단 감사원 해명은 이렇습니다. 오늘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아마 이제 서해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받아서 절차 위반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가 나갈 거다. 그리고 그 보도의 해명 자료는 실제 오전에 나갔습니다. 이건 해명 자료가 나가기 한 40분 전쯤에 문자를 보낸 건데요. 굳이 그걸 국정기획수석이 알아야 되나? 그러니까 예, 라는 저는 느낌이 이게 드네요. 이 부분도 정말 유구무원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고 예. 저는 이제 여기에 또 좀 주목하는 게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사무적으로 진짜 그 감사원 대변인의 해명대로 그런 일부 언론에서 감사위원회 의견을 안 받았다는 보도가 나가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라는 아주 무미건조한 사무적 내용이라 그것도 부적절하지만 예. 그나마 뭐 저쪽에서 궁금해한다고 하니 뭐 기관 협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건 이제 일정적인 감정적인 딱 느낌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기획수석 이 부분이 이 감사원과 아무 연관이 없는 데 아닙니까? 국정기획수석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 정책실장 예. 업무를 하는 것이어서 경제부처나 사회정책부처를 이제 통과를 해서 업무를 조정해주는 대통령실의 수석실 텐데 거기에 이 내용을 전달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관섭 수석과 이 이병호 총장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런 부적절한 대상에 부적절한 내용이 부적절한 시기에 그것도 해서는 안 될 이 양 당사자 간의 교신이 예. 있었는지 저는 정말 근데 이거는 충분히 유구무원입니다, 정말. 시나리오가 추정이 가능하죠. 이관석 수석이 먼저 감사원에 왜 대응 안 하냐. 빨리 대응해라. 그랬을 일은 이런 걸 없을 것 같은데요. 요구했겠죠. 그러니까 보도자료 내기 전에 이렇게 보도자료 내보냅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거죠. 국정기획수석이 그걸 물어볼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권한이 이관섭 없음에도 수석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행정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오버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문장의 시작이 오늘 또 음. 라고 시작합니다. 음. 오늘 뭐 제대로 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도 아니고 오늘 또라고 한다는 것은 이전에도 계속 교류가 있었다는 얘기고 또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를 통해서 한 것이고 방금 지적하셨던 대로 감사원실이 원래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시민 단체 이 지원에 관한 건 등 3건에 대해서는 갑자기 감사를 시작했고 대변인은 감사원장의 결정, 이 독단적 결정으로 했다고 말했는데 유병호 지금 사무총장은 아니다. 내가 진두지에서 내가 게시한 건이다. 자기의 특수감사팀에 대한 자랑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예. 꺼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뭐 이거는 뭐 자기들이 이 특수 별동대를 동원해서 이런 일을 저질러 놓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 감사원으로부터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 얘기는 각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